소비가 21년 만에 최악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은요, 서울 강남 3구를 넘어서 이제 마포와 용산 쪽에도 아파트 신고가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주면서 그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잠시 이러다가 다시 누그러져 또 하락할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보면 레미안 밤섬 리베뉴 아파트가 있습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년 전 23년 2월에는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2년 만에 거의 4억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 옆에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보면 이제 지어진 지 5년 차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월에 23억 4천만 원에 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8월에는 13층이 21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19억 선에서 거래가 됐었지만 올해 들어서 3억 정도가 더 오른 겁니다. 마포 지역은 일산, 김포, 인천 쪽에서 볼 때는 상급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있지만 25년 들어서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용산구 쪽을 체크해 보니까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바로 옆에 500세대가 채 안 되는 용산 롯데캐슬 센터 포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 4일 19억 4,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깼습니다. 작년 9월에는 동일 면적이 18억 정도에 팔렸으니까 5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오른 거죠. 물론 아파트 거래마다 다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 거래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 심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강남과 송파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것이 마포나 용산 쪽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 증폭시키게 될까봐 금융당국 쪽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기준으로 올해 1월 서울 전체 매매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급격하게 오른 거죠. 자, 그중에 강남구가 7.58%, 그리고 송파구가 7.11%, 서초구가 6.27%, 그리고 마포구마저도 상승률이 5.65%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1급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만 꿈틀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루던 강북구나 노원구 쪽을 보니까 노원구 상계동의 보람아파트, 여기가 한 3,300세대가 넘는 노원구에서는 좀 보기 드문 대단지인데요. 지어진 지 38년이나 됐습니다. 여기 전용 79제곱미터가 지난해 말 6억 1천만 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0% 정도 오른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는 호가도 점점 오르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준 잠실, 그 옆에 강동구 고덕동을 보니까 잠실이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고덕동 쪽은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잠실만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고덕동까지 잠실 토제 해제 영향을 받아서 호가가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4년 2월부터 25년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작년 9월 이후 월 3천 가구 정도가 거래되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적어도 거래량이 매월 4,000세대에서 7,000세대 정도는 거래가 돼야 오를 수 있는 수요가 생겼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수요는 별로 없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이 기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강남권은 아주 많이 들썩이고 있죠. 서울시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재건축이 들어가는 단지는 제외하고 강남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해줬습니다. 이걸 해제해주기 전에는 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의 조짐이 있었는데 해제해주고 나니까 마구마구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계약을 했다가 위약금을 2배를 물어주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집주인이 생겨나고 있는 걸 봐서 우리나라 집값의 최정점이었던 2021년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던 반포만 주기장창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과 송파 지역이 그 키높이를 맞추려고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제가 풀리면서 잠실 쪽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그러니까 엘스, 리센트, 트리즘, 이 세 개 단지에서 전용 84제곱미터의 거래가가 지난 21년 최고 평균 가격인 26억을 넘어서서 33억, 34억까지 호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거래는 그보다 훨씬 좀 아래에 거래되고 있지만 호가는 이렇게 마구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주공 5단지는 재건축 추진 단지이기 때문에 토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가 82제곱미터가 33억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호가는 40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무서운 것인지를 설명드리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넣고 돈 먹기에 투기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이 대략 4,7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12개월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39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뭐 직종에 따라 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값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서울의 평균 연봉은 5,230만원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죠. 자, 그런데 이걸 잠실 아파트를 우리나라 평균 연봉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연봉 상위 5%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봉 상위 5%의 연봉이 근로자는 1억 1,400만원, 사업자의 소득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둘 다 1억 1,000만원대죠. 이 정도 연봉이면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실의 집값은 연봉 1% 안에 들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연봉 상위 1%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1억 9천만원 정도고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3억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과연 잠실의 자가보유자들의 연봉이 다 이 정도가 될까요? 제가 볼 땐 글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연봉을 번다고 해도 30평대 아파트를 40억 정도에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연봉이 높으면 자녀분들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것저것 쓰고 나면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뛸까요? 뛰는 이유,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건 제가 보는 견제에서 그렇습니다. 투자의 개념입니다. 투자의 개념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유명인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70억에 거래했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를 보고 엊그제 아주 유명한,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없는데 왜 가격은 신고가를 찍는 거래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아세요? 라고 제게 묻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투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집 한 채를 사고 여유 있으면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건물을 매입했었는데, 요즘은 꼬마 빌딩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값만 주기장창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포나 압구정 이런 곳의 아파트만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서 값이 뛰는 것보다 아파트를 사서 값이 뛰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초고가를 경신하더라도 이걸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값은 계속 뛴다라는 신념이 생기면서 이런 초고가의 아파트가 더 초고가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이제 곧 200억도 찍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거시경제의 창시자 케인즈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으면 경제는 돌아간다. 결국 값이 뛰는 지역에서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떠냐? 나보다 더 큰 바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덜 뛰는 겁니다. 자, 나보다 더 큰 바보는 아무 곳에서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잠하던 아파트 시장이 토제를 풀어주면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꿈틀대는 시장에 잘못 들어가시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금 1127조입니다. 이거에 이자만 50조가 넘죠. 50조가 넘게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소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빚을 안 줄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정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페이모TV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초초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부동산 붕괴가 오기 직전에는 누구나 부동산 부자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페이모TV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